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9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많은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댓글이 올라왔고 어떤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NO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볼 때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변환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 시간 그대로 해야 되나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요즘 NO님께서 많은 댓글을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외국 시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지 한국 시간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죠. 자, 만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세력은 사주팔자를 뽑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책으로도 나온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많이 배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사주팔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만세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맞춰서 뽑은 만세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만든 만세력이 있다든가 호주에서 만든 만세력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만 만세력이 있기 때문에 만세력을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모두 한국 시간으로 변환을 해서 사주를 뽑아야 제대로 된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을 사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반드시 변환을 해서 사주를 뽑아서 상담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만든 만세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신용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댓글 주셨는데 요즘은 댓글이 뜸하시더라고요. 신용무님. 자, 귀한 강의 고맙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문득 대운과 세운, 월은 일간운이 서로 배치되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자, 이 댓글도 상당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질문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대운이 임자대운이에요. 그리고 세운, 한 해 한 해 운이 예를 들어서 병호대운이다. 그러면 물이 인병충을 해서 세운을 꺼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치된다든가 아니면 세운이 병진운이고 월운이 예를 들어서 신유월이다. 그러면 불이 쇠를 녹여버리는 그런 형국. 이런 운이 왔을 때 대운이 세운이 월운을 이룬이 이렇게 극을 하면은 배치된다는 게 극을 한다는 얘기인데 되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운이 적용하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셨다는 얘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각각 운을 봐야지 이렇게 배치되는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임자대운이다. 그러면 임자대운에 물기운이 희신지 기신지 봐서 판단하면 되지 세운하고 관계, 극이 된다, 생이 된다 그거는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세운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세운하고 어른이 있는데 세운에서 월운을 생한다든가 극하다든가 그거는 보지 마시고 그냥 올해 경자년이다 그러면 큰 쇠하고 물이 들어오는 운기구나. 대운하고 이렇게 대운이 극을 하는지 생을 하는지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운은 대운 자체가 희신지 기신지, 세운은 세운 자체가 기신지 희신지, 그리고 월운도 마찬가지 월운이 기신지 희신지, 그 다음에 일간운이죠. 일운은 희신지 기신지를 봐서 운을 적용하면 되지. 월운이 일운을 세운이 월운을 이렇게 극한지 생한지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운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세운 자체가 희신지 기신지 대운이 희신지 기신지 파악해서 적용하면 되지 서로 세운과 대운 세운과 월운과 일간운이 이렇게 상생이 되고 상극이 되는 것은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나경김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진일주는 신약사주라고 하셨는데 신약이라도 백꽃살, 개강살이 있으면 신강이라 들었는데
무진이 백고라 심각한 거 아닌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 주셨네요. 살이 있으면은 강하다고 했으니까 강한 사주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야기 151번째 비겁이 운에서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동영상을 보고 주신 질문입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주인데요. 병자년, 기해월, 무진일, 임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신데요. 내편이 흑이라 내편은 병화, 기토, 진토가 있지만은 상대편은 물기운이 워낙 강해요. 자수, 해수, 임수, 자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불기운도 물에 거의 꺼트려져 가고 그 다음에 기토 작은 흙과 진토는 절복절복한 흙이기 때문에 이 물기운에 거의 쓸려 내려가는 형편이라 무토가 상당히 힘을 잃은 상태다 보니까 신약한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신약사주죠. 내편이 꽤 있지만은 불은 나무에 생겨도 없기 때문에 물에게 당하고 기토 정도야 작은 흙이기 때문에 물에 쓸려 내려가고 진토도 절복절복한 뻐르기다 보니까 이 많은 물에 힘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보니까 무토 자신이 상당히 힘이 약해진 그런 사주다는 얘기죠. 질문의 요지는 약한 사주더라도 사주의 무진 이게 백호죠. 백호살이라든가 괴강살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는 역마살 또 식상이 태가하다든가 또 여러가지 살이 있으면 사주가 강하다고 했는데 강사주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노차 그 뒤에도 얘기했는데 그 동영상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사주 기본적인 이게 이론 강약이죠. 이론 강약은 분명히 약사주가 맞아요. 그래서 운기에서 힘을 보태주는 운기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살기운이 있는 괴강살이나 백호살이나 역마살이나 이런 살기운이 있는 분들은 강사주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질적인 거예요. 기질, 성격. 이렇게 약한 사주들은 소극적이고 좀 착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약하더라도 이렇게 살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기질적으로 강하고 성격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지 사주 자체가 강해진다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사주 강약은 운기에서 약사주로 해서 강해지는 운을 받아야 좋고 단지 이 사주가 약사주지만 기질적으로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주가 강사주로 바뀐 게 아니라 성격하고 기질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사바무선녀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화기운이 오면 토기를 더욱 생해서 이 사주의 병인 토기운을 더욱 왕성하게 하여 거부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나요? 차라리 금기운이 와서 토기운을 빼줘야 하지 않나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운명 88번째 무능한 남편과 극심한 거부 갈등으로 고생을 한 여자분 사주를 보고 댓글을 주셨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무인년, 무오월, 갑술일, 계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신데요. 이 사주 형국을 파괴보면 일간이 간목 큰 나무인데 내편이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개수가 수생목을 해주고 있고 이 쇠도 금생수 수생목으로 내편이 됐네요. 이렇게 내편이 있고 상대편이 작은 불과 큰 흙이 무토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사주가 됐죠. 자, 가장 문제는 이 사주의 병은 무토입니다. 아니 흙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 불이 통관 역할을 못 해줘요. 목생화 화생토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작은 촛불이 목다식으로 꺼져버리다 보니까 통관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이 나무하고 흙하고 대립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다 보니까 바로 이 흙이 재성으로서 시어머니가 돼서 이 사주의 병은 통관이 안 되고 흙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된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흙하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불이 소통을 못 해준 게 병입니다. 이런 게 타이트한 이 사주의 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녀님 얘기는 불이 오게 되면 화생토로 해가지고 이 사주에 있는 병을 더 키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도 맞기는 맞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나무하고 흙하고 목국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와가지고 소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지 흙을 생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는 운이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화해가 되는 운기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신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립을 하면 시끄럽죠. 시끄러움을 완화해준다. 사주의 병을 키워준다가 아니라 소통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이 희신이 된다는 얘기죠. 자, 희신이라는 거는 사주팔자를 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소통이 돼서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은 불기운이 오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지만은 선녀님 얘기대로 큰 새가 오게 되면 이 많은 흑기운을 갖다 설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이 있죠. 매매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립니다. 이럴 때는 큰 새가 와서 이 병인 흑기운을 걷어내줘도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대신 그러나 나무하고 흙하고 대립 관계는 해소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되고 단지 사주의 벽만 좀 덜어주기 때문에 대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고부 갈등은 해소가 안 되는 운기예요. 그래서 이 고부 갈등이 해소될 때는 불기운이 왔을 때 소통, 일반적인 운도 소통이 되는 운기 때 괜찮고 큰 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흙을 덜어줘도 좋은 운기다. 단 시어머니하고 갈등 관계는 해소가 되지 않는 운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불기운이 단지 사주의 병인 흙을 생에서 흙을 키워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무하고 흙하고 대립 관계를 중간에서 소통을 해주는 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전주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